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무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국어, 영어 설명 잘 들으셨죠? 전체 커리도 좀 들으셨죠? 네. 그다음 하여튼 그 지금 시작하시는 건 제가 시점으로만 얘기하면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수험가에서 원래 제일 무서운 게 그 이렇게 단어 잘 써야 되는데 N스생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경향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 친구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데 새로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선 사실은 유리하죠. 왜냐하면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사실은 그 장점이 많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요즘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진입하는 이제 숫자들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시기에 준비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단기 합격할 거냐? 그리고 한국사는 그러면 또 어떻게 단기 합격에 여러분의 중요한 무기가 될 거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사 제가 모든 설명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진짜 빨리 합격하시고 싶으시면 특히 한국사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면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죠?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야? 그러면 다 뭐라 그러시냐면 한국사는 암기의 과목이다. 암기다. 예,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 5개가 다 암기인데 공무원 시험은 수능 시험이랑 달라요. 그래서 학습 능력, 논리력, 추리력 뭐 이제 그런 것보다 실제로는 암기에 기반을 한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여기는 성실한 친구들이 합격 잘해요. 됐죠? 그 얘기는 암기성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 진짜 빨리 끝내실 거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모토에도 말씀드렸지만 암기 과목인 건 맞는데 한국사의 더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시간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는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된 게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또는 그 유튜브 채널을 틀었는데 그냥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거는 아니잖아. 근데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막 보고 있고 그런 1시간 이상을 보고 있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만날 때까지 반드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이유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만 그냥 알고 계시면 사실은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억지로 외우지 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난 한국사 공부할 때 최대한 안 외우겠다야. 그리고 그냥 들어두겠다야. 근데 이게 상당히 해결이 된다니까. 물론 이 경쟁 있는 시험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외울 수밖에 없는 거가 물론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은 처음부터 외워서 끝내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전략적 미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외우는 순간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막 외울 때가 가장 한국사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제가 올해로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불밀자고 수업한 지 26년 됐어요. 저 중학교에도 있어 봤고요. 그다음에 저 수능 시장에 좀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에 와서 지금 이렇게 공무원 수업한 지 해가 바뀌어서 이제 올해로 16년 차예요. 제가 26년 동안 선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노량진 마지막 재수종합반을 제가 사실은 노량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량진 19년 차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슬픈 동네야. 제가 현장에 와서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여기 들어오셨으면 그만큼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겠다. 여기 안 오면 또 뭐 그 굉장히 내가 간절한 게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절대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여기는 슬픈 동네야.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여러분이 일할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끝내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그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자료가 주어져요. 그리고 한국사에선 물어보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요. 시간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시간의 과목이라서 주로 이렇게 물어봐. 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밑줄이 쳐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 친 국왕의 제위기에 왕의 제위기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국사에서 왕 문제는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물사로 분류하지 않아요. 왕은 뭐냐면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과거의 기록들은 왕조 국가에서는 왕을 기준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세종 17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는 문종 30년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이지 이게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조선사 수업하다 저 지금 수업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전 수업 있고 오늘 사실 금토 설명회는 한국사들은 힘든데 제가 한국사들이 금토 수업이라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또 2시 타임 수업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게 뭐다? 시간의 기준이에요. 이게 시간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선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읽어지면 되게 좋은데 읽었는데 대충 무슨 말이지?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죠. 물론 알면 좋죠. 그러면 어디 힌트가 또 있냐면 선지에 또 있어요. 선지들이 특정한 방향을 가리켜요. 특히 수능 시험 같진 않아요. 수능은 한국사가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수능 한국사 정도로 수험 한국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나름 일정한 방향을 가리켜.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못 읽어도 이 안에 힌트가 있다니까. 이걸 읽다 보면 이거 지금 조선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 말로 서두를 시작하냐면 그래야 빨리 끝나요. 조금 전에 영어 보셨죠? 그래서 진강 선생이 요즘에 영어에서 완전 떴거든요. 근데 영어 이제 교수법 중에 진강 선생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호응을 받고 아까 그렇게 학교생들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진강 선생이 영어에 여러분의 학습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올 것들을 많이 좀 잘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조금 더 라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막상 공부해 보시면 처음에 영어를 가장 오래 붙잡게 돼 있어요. 여기 저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3개월 미만이시지. 그러면 처음에 영어를 많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공 과목 중에 또 힘든 과목들이 나올 거예요. 전공 2과목 중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빨리 학교 갈 거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빨리 학교 가실 거면 무조건 국어랑 한국사는 라이트하게 가야 돼.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라이트해지면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생이 좀 쉽게 가르쳐도 영어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시간 좀 투자하셔야 될 거고 영어가 좀 되시신 분들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진짜 금방 끝내실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즘에 진행생이 또 뜨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국사랑 국어는 요즘에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시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무조건 열심으로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열심이 뭐죠? 열정이 뭐야? 저는 제가 수험생활은 26년을 살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열정, 공부할 때 열심 있죠? 그건 허상이야. 허상이야. 제가 볼 땐 강박관념이야. 어떻게 열심히 해? 어떻게 하는 게 열정적이야? 그리고 도대체 그 열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그리고 얘 막 한데 막 그렇게 막 열정적이야. 여러분 제가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진짜 간절한 거랑 이 공부를 하는 게 간절한 건 다른 얘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건 간절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은 진짜 지겹다니까요. 진짜 재미없어요. 이게 뭐가 재밌어? 이거 어떻게 열정? 제가 볼 땐 병원 가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열정과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루틴으로 하는 거야. 습관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자체의 열심, 공부 자체에 너무 진심이면 안 된다고. 그럼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게 아까 저는 진경생 아까 좋은 얘기 하던데 진강 교수가 진짜 영어가 아니라니까요. 공무원 시험에 영어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항상 수업을 할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사담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제가 사료를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면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들이 사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입으로 그냥 계속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들었던 거 있잖아요. 한국사는 그 한번 들어본 거 있죠. 나중에 사료로 만나잖아요. 그럼 어디서 들어본 듯해. 나 이거 아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정답에 접근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외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합격하는데 수험 기간 어느 정도 걸리냐? 이 정도는 알고 오셨죠? 보통 한 2년 걸려요. 제가 이 동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6년 봤으니까 보통 이 정도 걸려요. 근데 대부분 합격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만약에 다시 한 번만 더 한다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년 이상은 안 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처음에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좀 고집을 부렸던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제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지 알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팁도 많이 드리고 주의사항들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제 말을 들으면 다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일리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랑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제대로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부가 실제로 1년 이상 공부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 다 모든 과목이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점수 나오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 기간을 줄이자야.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1년 또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확실하게 합격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건데 오늘 이제 앞에서도 이미 들으셨지만 제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가보세요. 이 주변의 학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사이트 그 학원의 1타 강사 과목별 1타 강사라는 사람들은 3월 달이랑 5월 수업을 거의 안 합니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가보세요. 다 뭐냐면 그 전에 촬영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수업 안 해. 이게 왜 그러냐면 3월과 5월이 인원이 제일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타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2타, 3타들은 이럴 때 오히려 뭐 학생들을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해야죠. 그러니까 1타들은 다 안 해요. 근데 지금 방문각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타생들 다 보시지만 진강생이나 박희생이나 저나 3월 5월 수업 꼭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오래됐잖아요. 저는 3월 5월 수업 꼭 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5월이 숫자 적은 건 맞아요. 숫자 적은 건 맞는데 합격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여기서 만나는 친구들은 비율적으로 진짜 많이 합격해.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진짜 이 작년에 제가 합격생과 만남 그러니까 저 위에 교실 제가 수업하던 교실에 불렀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100일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4개월을 공부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개월 좀 안 했어. 지금 딱 요 시기야. 그래서 이 친구 얘가 꺼낸 거야. 3월에 시작해서 6월 서울시 합격 끝 이렇게 된 친구예요. 그게 진짜 불강불급이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 친구는 근데 약간 특별하긴 해요. 그러니까 6개월 합격생들은 좀 있는데 4개월 합격은 진짜 쉽지 않아요. 됐죠? 근데 이 친구의 진짜 장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떨어지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기를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진강쌤이가 놔두시고 가셨네.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또 내가 진강형과 같은 편이 될 수 있죠. 계속 붙이고 있을게요. 난 이거 저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건 줄 알았다. 자 계속 할게요. 네. 자 진강쌤 하여튼 잘해요. 자 계속. 이 친구 진짜 장점이 하나 있어. 이 친구는 떨어지는 거 생각을 안 해. 굉장히 장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붙는다고도 생각을 안 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어차피 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야. 플레이어가 게임에 들어갔는데 현재 스코어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 지고 있어. 그게 플레이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진짜 선수가 아니지. 그래서 현재 3대1로 지고 있어. 그러면 안 뛸 거야?
어차피 내가 뛰어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안 뛸 거냐고. 그러면 그라운드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짧아서 푸시를 안 하는데 이 친구는 막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냈습니다. 이 친구는. 그다음 이 아줌마도 올해 아니고 이 아줌마는 재작년이구나.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6개월 만에 학교에 있거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나이가 50이 넘어요. 그런데 서울시 사회복지직 합격했는데 이분은 저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수님 만난 게 너무 행운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설거지 한국사래. 날 보더니 설거지 한국사라 그래서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난 학생이 내 수업을 들었던 물론 이제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명색이 내가 선생인데 선생한테 그렇잖아요. 설거지 한국사가 뭐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의 뜻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교수님 만난 게 너무 행운이었던 게 한국사를 너무 못했고 그리고 자기는 애들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수험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한국사는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이 스토리텔링 방식이니까 그냥 계속 들으면 기억나는 방식.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 돌리면서 그다음에 버스 타고 이동하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늘 이어폰 끼고 한국사를 들었다는 거야. 나중에 한국사를 책상에 앉아서 제대로 한 건 뭐밖에 없냐면 문제 푸는 거. 왜냐면 문제 푸는 걸 서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고 실전 문제 풀고 그것만 책상에서 앉아서 했고 나머지는 제 수업을 들을 때 그냥 계속 들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됐죠? 왜냐면 영어나 또는 뭐 국어나 그런 과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뭐 지문도 봐야 되고 뭐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뭐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서 설거지 한국사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보잖아? 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야.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깡그리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객관식 시험은 그런 게 아니야. 됐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이분 다 외웠겠냐고. 무슨 6개월 만에 다 외워. 됐죠? 그것도 아이 키우다가 50이 넘은 분인데 큰 애가 고3, 작은 애가 중3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올해예요. 올해. 이게 얼마 전 지난달 얘기인데 실제 현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격한 친구들도 더 있는데 그 친구들 빼고 현직자들만 얘기해 볼게요. 다 현직 공무원들이야. 이분이 현재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경찰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 중에 경찰청이나 특정한 곳에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만삭의 몸으로 수험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랑 처음에 이제 7월에 수업하는데 자꾸 나가시는 거야. 항상 저 문 앞에 앉아 있어.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서 한번 저한테 상담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락거려서 그래서 항상 문 옆에 앉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임신 중이라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토하러 갔다 오는 거래. 그래서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7월 8월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가까이 왔는데 이제 만삭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이분은 근데 공무원 된 지 꽤 됐어요. 지금 벌써 이 얘기가 6년 전 얘기야. 근데 저 마지막 파이널 문제풀이반에 저 그래도 박무가게들이 참 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노량진에서 여기 애들 만나보잖아. 이상한 애들 진짜 많거든. 이상한 애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너무 실망하지 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뭐 나 여기 안 갈 거야. 그러지 마요. 왜 그러냐면 수험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수험이라는 답답함이 나의 가장 나쁜 점, 나의 가장 찌질한 점을 바깥으로 잠깐 꺼낸 거야.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해요. 굉장히 젠틀하고. 됐죠?
특히 요즘에 공무원 되는 친구들 공부도 좀 했고 자기 관리도 좀 되는 친구들이에요. 됐죠? 네, 그렇지 않아. 여기 노량진에 와 있으니까 좀 그런 거야. 근데 이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다 알잖아, 다. 진짜 만삭이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피해 다녀. 혹시라도 이분 부딪혀서 넘어지든가 뭐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도 봤는데 쉬는 시간만 되잖아. 그리고 이분 뭐 화장실 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그 위에 뭐가 막 쌓여. 와, 나 소판 선생이잖아. 그 내 책상에도 안 놓는데 거기다가 갖다 놔 뭘. 뭐 초콜릿도 갖다 놓고 조그만한 빵도 갖다 놓고 보통 이제 또 임신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군것질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트잇도 막 써놓고 그래서 뭐 제가 뵈면서 제가 동기부여 많이 됩니다. 우리 꼭 같이 합격해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막 붙여놓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됐는데 근데 그 애는 이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았어. 진짜 아기 낳기 직전에 시험 본 거야. 시험만 보고 시험 보고 여기 이제 국가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떨어졌어. 그리고 그 아기 놓고 나면 산후조리원 가잖아. 그래서 산후조리원 가서 애 안고 엄청 울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그 울면서 한국사 수업 들었대. 그래갖고 내가 나 때문에 운 거야? 네, 그랬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관왕으로 합격했어요. 국가직 지방직. 근데 이분은 국가직 선택해서 경찰청으로 가셨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두 번째 친구. 이 친구는 아예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 짧게 정리할게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자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럴 때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그 술자리가 웃음판이 됐대요.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다 그러더래요. 병신, 네가 무슨 공부를 하냐? 야, 내가 너 15년 친구야. 그 새끼 너 공부하는 거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야, 요즘에 무슨 뭐 공무원 개나 소나 다 아냐? 야, 공무원 좀 경쟁 장난 아니래. 이 새끼 미쳤네. 술 챘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막 웃었대. 왜냐면 맞잖아. 공부 본 적이 없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 친구 이제 지방대 나왔는데 자기는 중고등학교 공부 한 번도 안 했대. 그리고 대학도 그냥 수시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대학 그냥 간 거래. 그러니까 자기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대. 하물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도 놀라더래. 엄마도 말리더래. 안 돼. 야야야야. 너 하지 마. 야, 네가 무슨 공부야? 너 공부 안 하는 애잖아. 하지 마. 너 누가 또 하자고 너 누구한테 또 얘기 들었어? 하지 마. 그렇게 시작한 친구예요. 됐죠? 그래서 현재는 이 친구 마지막 학교 갈 때 3관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세무직인데 보통 세무직은 국가직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국가직 포기하고 자기는 서울시가 좋다고 서울시 갔어요.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친구는 현재 교정직 공무원인데 나이 좀 많아요. 나이 좀 있어 보이죠? 이 옆에 저인 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에 교정직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4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5일 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월까지 한국사 점수 진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걱정 안 한대. 자기는 시험날 최고의 점수 받을 거래. 그러면서 그냥 꿋꿋하게 수업 듣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험날 진짜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정말 마음으로 먼저 합격하는 거야. 그리고 문항수가 너무 작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제가 합격생들 잠깐 소개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문가게 커리큘럼들인데 이거 앞에 이미 좀 들으셨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제가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국어 영어가 제일 중요해. 많이 바뀌었는데 아시죠? 근데 이제 두 분 강의 들으셨죠? 요즘에 방문가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특히 기숙반은 벌써 8관까지 마감됐나 그래요. 1관 마감, 2관 마감, 3관 마감해서 8관까지 됐죠? 그래서 국어가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두 교수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둘 다 진짜 독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저한테는 후배들인데 요즘에 진짜 노량진의 대세야. 자, 그다음에 저 이제 1타 교수들이 직접 다 밀착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시작하면 초이생을 위한 이런 입문서 강의도 다 제공하죠.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아까 국어랑 영어 교수님께 다 설명 들으셨죠? 시간 관계상 저는 이런 대목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딱 얘기하면 제가 3월 5월반을 늘 매년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 16년 있었다 그랬잖아.
3월 5월에 합격을 제일 많이 해. 진짜로.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9월 기준으로 해서 국가직을 계산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1년이 아니에요. 그게 9개월이야. 그리고 7월 기준으로 해서 6월 지방직을 계산하잖아. 그러면 그게 11개월 반이야.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러면 돼요. 자기가 전공 과목 2개랑 공통 과목 3개에서 전부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돼. 그러면 1년이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한두 과목 정도 문제가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1년이면 좀 부족해. 근데 문제가 이거지. 내가 아깝게 떨어졌는데 6월 시험에 나한테는 한 2-3달만 더 있으면 돼. 근데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이 2-3달 있다 공부 시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시인데 6월에 떨어졌어. 그럼 뭐야? 그냥 2026년인 거야. 2026년에 떨어지면 2027년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2달 있다 3달 있다 내가 준비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2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보면 3, 4월에 그래서 저희 1타 선생님들이 지금 박무각은 빡세게 상담까지 하면서 수업 다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기본 개념 하잖아요. 그리고 5, 6월에는 여기서 심화 개념을 좀 하든가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건 기출하면 좋아요. 기출. 내용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특히 기출. 그리고 여기서 이 앞에 1순환 이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내가 약한 과목이 하나 나오거든. 그리고 이걸 2달만 공부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5개 딱 해보시면요. 느낌이 딱 와. 아 진짜 어렵네. 이거 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또는 특정 과목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이걸 느껴. 그러면 제 말 들어보세요. 나중에 뒤로 가도 걔가 문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7월 반에 진입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목을 찾아낸다. 두 번째 5, 6월 과정에서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본다.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해결되면 너무 다행이고. 자,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6월에 지방직 시험을 좀 그래서 의미 있게 가서 보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7월에 다시 정규 커리가 시작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비록 2달 또는 4달이지만 이게 이순환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4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6월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그냥 나는 2026년이 목표야. 그리고 2025년에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험장에 가라고는 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짧지만 후다닥 할 수 있어. 그리고 의미 있게 봐야 돼. 만약에 뜻을 바로 이루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미 있게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게임들 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이제 여성분들은 또 스포츠 게임 많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있거든요. 게임에 지더라도 의미 있게 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4대 0으로 지더라도 절대 4대 0으로 지면 안 돼. 지더라도 마지막에 한 2골 좀 넣고 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게임에 그대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6개월 4개월 합격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마음으로 갔다가 사고 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6개월 합격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만약에 3월에 시작하는데 한 달만 먼저 2월에만 먼저 시작하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이 이제 2월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한 달만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봐봐. 2, 3, 4, 5, 6 그러면 이 정도면 좀 더 확실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사람한테는 한 달이 진짜 커. 왜냐면 여러분 어차피 6월까지 따지면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 봤지만 뭐 한 100일쯤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한 달이면 진짜 크지. 왜냐면 1년 공부한다고 치고 한 달이면 별게 아닐 수 있는데. 됐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시작하시면 오히려 뭔가 해볼 수 있는 실제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요것만 한국사는 제가 앞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개념하고 여기 심화 강의 같은 거 있거든요. 7월 달에는 간단하게 이게 주일회야.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 한국사는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무조건 저는 복습도 많이 못하게 해. 한국사 공부는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게 중요해. 들으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 수 있다니까 진짜. 그리고 대신에 짧게라도 봐야 돼. 보기는 봐야 돼. 대신에 짧게. 됐죠? 만약에 4시간 수업했다? 그럼 1시간. 이런 식으로 짧게. 1시간도 길어요? 1시간 정도는 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정도 시간은 가는데. 그리고 처음에 한국사 잘 못하실 때는 잘 모르잖아? 그럼 한국사는 이게 4개의 파트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정치사 몰빵하면 돼. 여기가 75%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20개인 건 아시죠? 정치사 하나에서 15개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 여기 경제사회 문화 문제가 경제사회 문화를 잘 몰라도 정치사의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15개 이상인 거야. 그다음 경제사회사는 최근 한국사 경향은 이게 좀 까탈스러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안 해도 돼. 좀 더 극단적으로. 경제사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사회사는 거의 안 나와. 빵 1, 0, 0, 0 아니 뭐야 빵빵빵 1이잖아.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이 사회사 문제는 정치사랑 이어져 있어서 정치사를 알면 풀리는 문제가 많아.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문화사인데 이게 고득점의 마지막 퍼즐이야. 문화사가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암기가 많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대신에 이건 마지막에 하자 이거야. 그러면 보세요. 초기에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한 80% 근처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얘기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심화 강의 같은 데서 얘만 다뤄줘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강의들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한국사는 완전 정치사 중심이구나. 그래서 자, 25%, 25%, 25%, 25%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제 교재를 보면 제가 이제 기본서로 3월은 수업을 하거든요. 제 교재에 들어가잖아요. 시작하면서 기출 경향 시험별로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단원이 들어가잖아요. 단원이 들어갈 때 저는 요람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각 단원별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 이 위에도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 있는 기출 경향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요 파트는 지금 기출에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많이 써 있죠. 어떤 단원에 가잖아. 하얗게 벼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공부할 때 여기 세게 할 필요 없잖아. 거의 안 나온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쑥쑥쑥. 됐죠? 그래야 여러분 시간이 준다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처음부터 다 막 열심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쳐서. 됐죠? 그래서 기출 보면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은 많은 자료랑 사료랑 제가 다 넣어놨고요. 제가 사료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제 사료에도 이거 사료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 근데 많이 넣은 게 무조건 좋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순서 정해놨어.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고등사료고요. 두 번째 사료는 심화라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교과 과정에는 없는데 공무원 시험에만 나왔던 거야. 얘는 나중에 봐도 돼. 3회독 이후에.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건 9급위로 해놨어. 안 봐도 돼. 또는 마지막에 보겠다? 내가 한국사 전략 과목인 사람만 봐. 근데 내가 점수가 무조건 90점대 이상이야? 근데도 난 전략이야. 한국사는 내가 예를 들어 특별히 영어를 못해. 특별히 뭘 못해. 그래서 난 항상 거의 100점에 준하게 맞을 거야. 그 사람들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단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저는 무조건 시험을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외우지 말라 그러잖아. 그리고 수업하고 바로 기출을 풀어도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소단원이 얘기가 하나 끝날 때마다 기출이 계속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기출 풀어드리거든. 그러니까 아직 안 외운 상태잖아요. 그렇잖아? 그래도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수업만 듣고 들은 것만으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 컨텐츠들이 뭐냐면 수업하고 나서 그다음 그 전 시간 내용 있죠? 복습할 수 있게 제가 페이퍼를 드려요. 복습 페이퍼, 커닝 페이퍼 오시면 그래서 간단한 한 장으로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시면 먼저 아무래도 9시 전에 와야 계실 테니까 잠깐 보고 계시면 두 번째, 아니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저는 매 시간 시험 봐요. 매 시간 진도 테스트예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무조건. 저 만나면 무조건 봐. 근데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한국사는 이거 돼요.
그냥 듣고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습만 그냥 짧게만 하고 와도 대충 문제 풀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교수님들이 교수법이 여러 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기 전에 외우기 전에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분의 교수법이죠. 저는 달라요. 제 교수법은 조금이라도 한국사 듣잖아? 듣고 나서 바로 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뭘 알게 되냐면 아 이걸 외웠어야 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그 감을 얻는 게 중요해. 틀리더라도.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매 시간 계속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제 교재예요. 제 교재는 제가 이렇게 옆에 날개단에 연표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순서 문제 헷갈리거든. 그럼 맨날 책 찾아. 근데 저는 딱 교재 표지에 날개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문종이 먼저야? 예종이 먼저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바로 왕 순서별로 간단한 업적만 적어놨어요. 근현대사는 연표로 해놨고. 시간 계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 위한 지금 현재 제가 적중 그래서 자 동영 모의고사반 진행 중입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실 분은 이 반에 오시면 돼요. 자 의지와 열정에 너무 집착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수험은요 공부는요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루틴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됐을 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가서 수업을 듣기로 했어. 몇 시까지? 그럼 그 시간에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열정과 또는 의지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땐 그냥 수험생의 강박관념이야. 공부는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방문각이 정말 인원이 많이 늘고 정말 여기서 합격생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합격시킬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큰 거짓말은 내가 똑같이 있는 곳에서 내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똑같이 일어나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결정은 그리고 그 말은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바꿀 거면 여러분 있는 장소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를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방문각 스파르타의 방문각 시스템에 많은 합격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새로운 교통편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교통편 중에 여러분 사정에 제일 맞는 교통편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합격생들 불러서 진행하는 행사들입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 제가 방문각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만들었어요. 저 맨날 시험 보고요. 맨날 이 스케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랑 맨날 이런 걸로 상담해요. 스케줄 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공부는 엄청난 결심과 결단과 학습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는 스케줄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공부 많이 하셔도 되고 덜 하셔도 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수험이 생각보다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조급해지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26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로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기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는 무조건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다 외워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험 시간 많이 걸려요. 한국사는 조금만 투자하셔야 돼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Die.